학생원 2교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1교시에 이어서 출석하신 거 맞죠? 2교시에도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황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금융투자 자산관리연구소 황은호 소장, 황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교시 이어서 이번에 2교시가 진행이 될 텐데요. 1교시 때 정말 알찬 내용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네, 2교시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1교시 내용부터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왜 항상 돈 문제로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죠. 그리고 월급쟁이로서 부자가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알아야 될 돈에 관한 5가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간단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게임으로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도 잠깐 언급했었죠.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게임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 제가 그래서 그때 1교시 끝날 때쯤에 굉장히 기대감에 차 있었거든요. 네, 오늘 그 내용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혹시 무한도전 보시나요? 네네네. 무한도전에 지난 주말쯤인가? 부루마블로 게임을 하는 게 방송이 됐었어요. 보신 적 저도 봤습니다. 있으시죠? 혹시 그거 보시고 아니면 뭐 게임을 하고 지금 녹음을 하러 오신 건가요? 저는 사실 그 무한도전 보고 게임으로 승패가 또 나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거기서 분명히 뭔가 이 황쌤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방송되는 그 무도 그 게임에서도 예상을 깨고 재석팀과 명수팀이 있었는데 명수팀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게 이기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게임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혹시 그 전에 주혜쌤은 아나운서 되기 전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왔는지 기억하세요? 그럼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나운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아카데미 아시죠? 저희 아나운서 아카데미 있는 거. 아나운서 아카데미도 2개나 수료를 하고요. 또 좀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아나운서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서 또 미국도 다녀왔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영어로 진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영어 하는 제가 건가요? 안 됩니다. 제가 물론 아니 이해는 할 수 근데 있는데 저번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잡스 따라 하시는 건 아니죠? 계속 목티를 이렇게 입고 오시네요. 제가 그 나름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어때요? 자꾸 이렇게 바꾸시면 컨셉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요? 이제 그럼 3교시 때는 목티 안 입고 오시는 거죠? 아마도 날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팟빵 스튜디오 굉장히 덥거든요. 다음 맞아요. 시간에는 좀 짧은 옷으로. 그래도 그냥 괜찮으면 그냥 컨셉을 좀 밀어볼까 좀 생각 중이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주희 아나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행하시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목소리만큼 또 미모도 많이 미모는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주혜쌤 노력과 연습의 결과물들이 오늘날의 어떤 주혜쌤을 훌륭한 아나운서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신데요.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해서 아나운서가 됐듯이 부자가 되는데도 또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황금학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모셨고요. 일단 먼저 그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혹시 부루마블 말씀드렸을 때 한번 해보고 오시면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보셨어요? 저 부루마블은 원래 해요. 그러세요? 요즘도 하고 계신 건가요? 요즘은 사실 잘 안 하죠. 아무래도 대학교 MT 같은 데 갔을 때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냥 강릉 이런 데 놀러 갔을 때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사실 모노폴리, 부루마블, 인생 게임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임 안에서 부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모두 말씀드렸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언급했던 게 부자 아빠한테 9살 때부터 모노폴리를 통해서 이 한국판 모노폴리가 부루마블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부루마블을 어렸을 때부터 부자에게 배우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왔어요. 네, 어쨌든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게 발견하게 된 게 사실은 조금 의외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사람들 그냥 즐기기만 하지 이 안에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큰 아이가 4살 때, 근데 지금 이제 뭐 10살이 돼가지고 꽤 오래 전인데 아이한테 어렸을 때 경제 교육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보드 게임에서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늘상 재미있게 즐기기만 하다가 아이한테 주려고 보니까 뭔가 설명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그 로버트 기요사키를 부자로 만들어줬던 게임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모노폴리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모노폴리 게임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해본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 보드 게임에서 네. 게임에서 네. 시작된 네. 어떤 돈을 버는 방법, 네. 원리, 네. 진실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럼요. 지금 1교시 끝날 때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네. 일단 미국판 모노폴리, 즉 이제 우리로 치게 되면 부루마블, 모노폴리라는 그 말 뜻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모노폴리라는 말 뜻은 독점입니다. 네. 네. 이게 게임 이름이 너무 난해한 거 아닌가 싶지만 네. 게임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자본주의는 사실 결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대기업의 독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싼 땅에 비싼 건물을 지어 올려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 이깁니다. 네. 왜냐하면 비싼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일단 비싼 땅을 소유해야 되고 먼저 비싼 땅을 소유해버리고 거기에 비싼 건물을 지어버린 게이머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비싼 땅에 비싼 건물을 지어올린 곳에 걸리게 되면은 파산 직전이 되죠. 그렇죠. 참고로 지난번 무한도전에서도 재석팀이 파산을 했어요. 네. 명수팀 이겼죠. 네. 전 유재석 씨 너무 팬이어가지고요. 재석팀 응원했거든요. 네, 대부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비싼 지금 호텔을 하나 지어올린 게 아니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땅에다가 호텔을 2개 지어올렸는데 그 가격이 무려 2배의 가격을 받게 되니까 가진 돈뿐만 아니라 땅까지 다 팔아서 뺏겼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원래 게임에도 보면 모두의 마블이나 이런 게임에도 보면 모노폴리, 모두의 마블, 부루마블 다 똑같은 룰이에요. 같은 색깔의 땅을 모두 소유하게 되면 임대료가 2배로 뜁니다. 즉 게임에서 비싼 땅을 독점해버리면 승리하는 게임인 거예요. 하지만 독점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사실 업계나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업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점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는 이게 충분히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같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뭐 땅이 있어도 사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현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오면 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금을 가지고 비싼 땅에 비싼 건물을 독점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 현금이 적지는 않잖아요. 현금 관리를 잘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 거예요. 그럼 결국 독점이 가진 자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렸나요? 네. 네, 그러면 주혜쌤이 파악하셨으면 네.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다 파악하시지 않을까. 아, 지금 네.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워낙 네,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설명하도록 또 리드를 잘 해주시니까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그 파산에 대해서 좀 전에 뭐 유재석도 파산했다. 물론 게임에서 네, 했다고 했는데 파산하게 되면 게임에서 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한데 파산이라는 걸 현실에서 경험해 보게 되게 되면 아주 뼈 아프죠. 네. 근데 게임을 하다가 뭐 소유한 땅이 적거나 아니면 싼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료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결론은 뭐냐면 현금이 부족해져서 결국 비싼 땅을 소유한 게이머한테 몽땅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네, 이 첫 번째에서 말했던 네. 현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전제가 되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진 자가 더 가져가는 게임이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파산하게 되면 자동으로 게임에서 아웃되는 세상인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제가 주머니 공식에 대해서 네네네. 말씀드렸지만 네. 부자들의 주머니 공식을 보면 부자가 왜 항상 돈이 현금이 이렇게 마르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느냐. 네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자꾸 부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부자들은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현금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가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배려가 없는 세상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게임에서 간접 경험을 해서 제대로 학습만 할 수 있다면 이 모노폴리라는 게임에서 정말 자본주의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한테. 게임을 할 때 사실 네. 이렇게 좀 파산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네. 자본주의 사회랑 똑같다는 네.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파산되면 많은 기회를 있습니다. 실제로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네. 은행에 가서 예금 하나 틀려고 하더라도요. 파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신용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그렇죠. 되네요. 대출도 네. 어렵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네. 월급이 딱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월급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얼만데 왜 20만 원 월급으로 이렇게 정해놨을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요. 네네. 좀 더 많이 가지면 안 되나요? 근데 게임의 룰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게이머들은 게임의 룰을 만들 수 없잖아요. 즉 판을 만든 사람만이 게임의 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월급을 받는다라는 건 내 판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주는 돈을 받는 그쵸, 거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판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임을 우리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노폴리에서도 부루마블에서도 똑같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으로 게임을 해야 되죠. 현실에서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한 달이 그렇듯이 정해진 월급으로 주사위를 굴리듯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현금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정해진 월급으로밖에 게임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네, 지금 게임 속 월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속 월급이 떠오르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지난번에도 좀 마음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네. 제가 계속 아프게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아니요, 진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 속 월급에서도 자본주의가 확연하게 저는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다음 네 번째도 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그런데 건가요? 먼저 좀 말씀드려보는 게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 있게 되면 가만히 쉬는데도 돈이 들어오죠. 다른 게이머들이 내 땅에 오게 되면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갖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가 있어도요. 내가 여유 있게 땅을 가지고 있고 여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내 주머니로 계속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으면 월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월급 20만 원이라는 건 사실 그걸로 게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감옥만큼 편한 휴양처가 없어요. 그렇게 되나요? 네. 부동산을 하나 사야 될까 봐요.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땅이라고 하셔가지고 딱 떠오른 게 부동산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다음 시간도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예. 자, 네 번째 뭔가요? 네 번째는 제가 그 안티가 생길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예,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이게 정말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소장님 근데 은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망할 수도 있지 않아요? 망하죠. 예전에 뭐 IMF 때도 망한 은행들 굉장히 많고요. 상업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한빛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들어봤네요. 예, 같은 은행이에요. 예, 상업은행이 망해서 한빛은행, 한빛은행이 망해서 그 다음에 어느 은행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조흥은행이랑도 뭔가 있나? 조흥은행을 들어본 것 같거든요. 주택은행 아시죠? 네, 망했었고요. 뭐 작년 재작년에는 저축은행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은행이 왜 망할까요? 글쎄요. 은행은 돈을 또 찍어내면 될 텐데 왜 망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은행이 망하지만 게임에서는 은행이 망하질 않아요. 그렇죠. 항상 그대로 있죠. 게임의 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부족하면 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 못 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은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은행은 돈이 마르지 않는구나. 그리고 항상 은행에 돈을 갖다 주죠. 우리가 월급을 타면 어디에서 돈을 받아내죠? 은행이죠. 은행에 일하신 거 아니잖아요. 은행에 일해준 거 아닌데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은행이 또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해서 돈을 받지 않으면 땅도 못 사고 건물도 지어올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데 게임 속에서는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돈을 그려낼 수 있는 게 현실에서는 일반 시중 은행에서 그려낼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은행, 중앙은행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찍어내면 되는 돈인데 시중은행이 이게 돈을 찍어내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너무 지나치게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생긴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는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수수료 게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행은 절대로 그 수수료 게임에만 집중하게 되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달리 보이는 면이 있네요. 자, 다섯 번째 좀 알려주세요. 일단 다섯 번째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은행 얘기하다가 좀 넘어갔잖아요. 혹시 월급날이 며칠이세요? 저는 21일이요. 21일이세요? 오늘이에요. 그러시죠. 녹음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월급날 기분 정말 좋으시죠? 혹시 복권 같은 거 해보셨나요? 연금 복권 가끔씩 삽니다. 그러세요? 필요하죠. 근데 저는 1,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복권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날이 되면 자동으로 복권을 사고 싶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월급을 타는 시스템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들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알려주지 않고 복권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희망의 상징. 하지만 잘 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죠. 대부분의 복권이나 이런 것들을 탈 때 어디로 가요? 은행 가서 당첨금을 타거든요. 참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다 쥐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요 한두 명씩 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 게임을 하든지 최종 승자는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게임을 계속하면 할수록 즉 자본주의를 도입해가지고 그 사회에 오래 보급되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다른 게이머들보다 많은 땅을 사놓으면요 절대로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주사위는 내 의지대로 구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현명하게 싼 땅에서 돈을 갖다가 다 쓰지 않고 현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최대한 현금을
적절한 땅을 사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람들은요. 땅을 많이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럼 월급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을 필요가 진짜 있겠네요. 초반에 네. 많은 땅을 사려면 현금이 필요하니까. 정확하게는 네네.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을요? 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현금을 잘 관리했느냐가 결국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네네. 똑같은 자본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현금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그리고 주사의 운이 얼마나 잘 따라줬느냐가 결국은 승자를 가늠하는 게임인 거죠. 네. 실제로 우리도 우리 사회에서 보면 아무리 내가 게임을 잘 한다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가진 집안 아시죠? 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네, 그렇죠. 유산. 네. 네. 잠깐 좀 어려운 얘기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라는 네. 교수가 있어요. 네, 알아요. 네, 그 교수가 한 말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라 할지라도 자본을 많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득으로 늘어나도 비싼 물가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네요. 따라갈 수가 너무 어려운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 사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배, 3배, 10배, 수십 배 불려버리니까요. 네. 그렇군요. 좀 그러면 소장님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금수저이신 분들은 사실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고 그래서 돈을 불려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이미 금수저인 분들은 제일 중요한 능력은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관리하는 능력이죠. 관리하는 능력. 내가 만약에 지금 흙수저라고 하면은 창업을 해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럼 흙수저 소위 흙수저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전혀 될 수 없는 건가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잘해서 대박을 내시거나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사업이 대박 나거나. 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잘 아실 테니까 어렵죠. 네. 그런데 큰 돈을 한꺼번에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금방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 게임을 잘하다 보면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여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게임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버는 능력보다는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 현실적인 얘기로 흘러가네요. 여섯 번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대출 혹시 받아보셨어요? 대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부자시네요. 아니요. 무리한 선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출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 게임을 통해서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통해서 어떨 때 대출을 해야 되는지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좋은 빚, 나쁜 빚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대출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게임에 빨리 많은 땅을 소유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의 룰에도 보면 땅의 토지 또 토지 뒷면에 보면 이걸 얼마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나 건물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려고 했던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면 대출을 받는 거는 내가 현금이 떨어졌을 때 남의 땅에 가가지고 임대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행에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 줄 돈이 없으면 그걸 다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값에 팔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살 때는 2배로 그쵸. 사는 거예요. 일종의 현실로 따지면 이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사는 거죠. 네네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일단은 아까 이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자가 사실은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낼 수 있는 이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뭐 신기하게 이 게임을 할 때 보면 현금이 부족해서 땅을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대출을 받을 줄 몰라가지고 땅을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룰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게이머가 게임을 할 경우에는 속도가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네. 빨리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어차피 똑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현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켜서 땅을 사는 조금 더 스마트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게임을 하는 거죠. 네네. 참 비슷한 수준의 게이머들이 게임에 임할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작은 차이에서 결과가 달라진다 볼 수 있겠네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게임이 어느 한순간 그 흐름을 타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많이 가져가기 시작하게 되면 후발주자들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현실도 그렇지 않나요?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 나눴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결국은 대출 무서워하면은요 큰 돈 벌기 힘들어요. 저도 이제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네. 한번 대출하신 적 있으시죠, 당연히? 저는 많이 있죠. 네. 대출을 일으켰다가 갚기도 하고 네네.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좋은 빚을 내야 되는 거죠. 내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빚을 만드는 거하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빚을 얻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전자이셨던 거예요? 전자였죠. 네. 제가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좀 뜨끔한 게 있나 봐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네. 자, 7번째는 뭔가요? 네. 운에 관한 거예요. 룰에 보면 주사위가 더블이 나오면 2번 굴릴 수가 있어요. 예. 그 2번 굴린다는 의미는 더 빨리 회전한다는 의미거든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네.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초기에 더블이 걸리면 행운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더블도 돈이 있어야 행운이 되겠죠. 근데 이제 빨리 가는 게이머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 게임이. 늦게 가는 게이머도 사실 신중하게 주사위를 굴려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면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더블이 나오는 경우는 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가는 사람들이 사실 유리한 건 맞아요. 네. 네, 게임에서의 감옥에 가서도 이 더블의 행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노폴리는 게임이고요. 부루마블에서는 보면 무인도죠. 예, 그래서 무인도에서 남들은 그 갑갑해하는 무인도인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휴양이죠. 예. 근데 게임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더블이 자주 나온 때가 있고요.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는 사실 운이에요. 네. 그래서 운에 따라서 게임을 해야 될지 이번엔 더블 잘 나와서 꼭 이겨야겠지라고 뭐 이길 수 있겠지 기대하고 게임을 하지만 항상 주사위는 내 의지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운에 따라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좀 어떠세요? 운이 좀 좋은 편이신가요? 전 잘 안 집니다. 게임에서요? 네, 게임에서 안 집니다. 현실에서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하고 가진 사람하고 누가 현실 게임을 더 잘할까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죠. 실제로는 가진 사람이 더 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 뉘앙스를 보시면 네네. 가진 사람이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본주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실제로 돈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요.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많이 투자해보고 실전에 한번 임해봤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너무 공감해요. 네, 네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성적표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뭐 고연봉을 받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투자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부자가 되기에는 정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현실 속에서도 운이 좋으신 황쌤이랑 함께하고 있고요. 네. 네. 자, 8번째 알려주세요. 네, 8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땅을 사야 되나? 이 집을 하나 지어 올려야 되나? 아니면 집을 4채를 지었는데 이걸 호텔로 바꿔야 되나? 호텔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지어야 되나?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감옥 뭐 이제 모노폴리에서는 감옥, 그리고 부루마블에서는 휴양지에 가서 무인도에 가가지고 돈을 내면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굳이 해야 되나? 아니면 주사위만 굴려가지고 나가야 되나? 계속 게임을 하는 내내 계속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 대부분 그렇지만 사실 주저하거든요. 뭐 이건 여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혜쌤은 선택을 잘 못해서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선택을 잘 못해서요? 네. 몇 달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 네. 잡았어야 했는데 놓쳤네요. 네.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새로 어떤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하는 거 봐서. 네. 그런데 네. 제가 한 15년 정도 자산 관리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지나보고 났더니 그때가 기회였더라고요. 라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참 와닿네요. 네, 실제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선택을 하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선택을 못해서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무래도 선택을 잘 했느냐 또 못했느냐, 그 타이밍에 그 선택을 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실 게임에서도 돈에 관해서는 선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9번째는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장시간 게임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길 때까지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의 승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게임에 진 사람은 중간에 게임을 졌다고 해서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경을 하는 거죠. 결국은 없는 사람, 게임에서 아웃된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그냥 관전만 하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건 제 일화인데 4살짜리 아들한테 그 어려운 부루마블도 아니고 모노폴리 게임이라는 거를 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부루마블 게임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부루마블 게임이 재밌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한 2시간 정도 됐나요? 게임에서 진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요. 억울했나 보다. 네, 저는 그렇게 아빠한테 등 돌리고 펑펑 우는데 이걸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패배에 대한 그 슬픔이 이 4살 그 아이한테는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달래주고 다시 게임을 했어요. 다시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4시간을 했는데 저녁 먹고 시작을 했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한 거예요. 얘가 체력이 대단한데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승부욕이 있다. 네, 엄청나게 승부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덤벼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저도 울지 않는 아이가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에서 만약에 파산을 했다면, 게임에서 졌다면, 아니면 내가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려서 월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실망감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적인 어떤 궁핍함, 결핍 이런 것들은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아이는 저도 끝난 게임이 아니라는 거를 게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졌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적인 거, 그리고 경험적인 거, 그리고 마음의 상처. 네, 굉장히 많은 걸 들여야 되는데 게임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종이돈의 게임이긴 하지만 승패는 냉정하다. 그리고 현실은 더 냉정하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뭔가 세상을 예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어떤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게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걸 알고 지금 게임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겨져 있는 거를 정말 전해주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네네네. 정말 모노폴리의 최대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네. 자, 마지막은 뭔가요? 방금 얘기했던 건데요. 아이가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흑수저로 시작했지만 자녀한테는 사실은 흑수저를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경제관념, 특히 부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부를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게임을 더 잘하는 노하우가 담긴 교과서가 바로 그 게임이라는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부터 이걸 알고 게임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게임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게임을 하면서 애가 배워가는 거, 그리고 이 게임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게임을 공부하고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아이한테 잘 설명해줄까. 결국은 게임의 룰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게임 안에 세상의 룰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 황쌤 그러면은 황쌤의 아들은 아빠와 이렇게 반복해서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쉽게 지지 않으려고 하나요? 돈에 대해서는요. 정말 제가 너무 잘 가르쳤긴 했는데 스스로 지금 자화자찬하시는 거예요? 자화자찬은 아니고요. 그냥 경제관념에 대해서 그냥 그 동네에서는 엄마들이 쟤는 돈 안 쓰는 아이 이렇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기 주머니에서 절대 현금을 쓰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현금을 쓰게 만듭니다. 벌써 지금 몇 살이라고? 지금 10살입니다. 4살이 이제 10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통장 만들고 이제 곧 주식 투자하는 걸 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가르쳐 주시나요? 지금 아빠가 이 방송을 하면서 돈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이한테 먼저 해줘요. 와. 그래서 아이가 이걸 좀 이해하는지, 아빠랑 이런 게임하면서 이런 걸 좀 이해했었어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아주 구체적인 용어나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룰을 이런 걸 경험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저는 30살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데 20년이 빠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렌 버핏도요. 아버지가 그 주식 브로커였어요.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셨구나. 5살 때부터 흔히 말하는 객장, 그리고 이제 주식 거래하는 그 거래소에 가서 실제로 거래하는 걸 배웠던 거죠. 그래서 조기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듣다 보니까 너무 공감돼서 제 나이까지 얘기해 버렸네요. 속상합니다. 자, 모노폴리 이 그냥 재미있는 보드 게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배울 점이 참 많은 게임이라는 걸 이제 알았네요. 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아이가 또 생기고 하면 저도 한번 같이 꼭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을 잘 하시려면 게임을 해보세요. 결혼을 잘하고 싶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저는 왜냐하면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아이도 잘 교육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인가요? 돈 관리를 잘하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 아닌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연애할 때 그거 어떻게 테스트하나요? 알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세요. 네, 이 방송이 끝나고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요즘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시국도 어수선하고 그리고 경제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좋은 게임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게임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게임, 내 현실의 머니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누가 쉽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걸 한번 이 강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런 게 있었어? 한번 게임 한번 해볼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게임을 해보시면서 한번 이런 시각으로 보세요. 만약에 이게 내 돈이고 만약에 내가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모노폴리도 좋고요. 네네. 부루마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다른 어떤 게임도 좋습니다. 요즘은 경제교육 게임들이 굉장히 보드 게임 많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과 하셔도 되고요. 아내하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황쌤이 네. 알려주신 대로 네. 연습을 한다면 네. 네, 돈을 버는 일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네. 일상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네. 다행입니다. 네. 네, 우리 돈을 부르는 황금학교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네. 파이팅 넘치게.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네. 또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에도 네. 역시 알찬 내용으로 네. 찾아오겠습니다. 잠깐 제가 다음 내용 설명을 좀 예고인가요? 예고를 좀 해드리면 네, 해주시죠. 부자가 되는 연습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핵심 팁을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5가지. 네. 알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저도 꼭 출석할 테니까요. 네. 돈을 부르는 황금학교 다음 시간에도 꼭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뵐게요.